반갑습니다. GH감정평가법인과 중앙토지보상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현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신 경우에 대부분 보유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초과 부담금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해서 현금 청산을 선택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소중한 재산권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일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 강제조합원 제도를 채택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의 토지 건물을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조합이 취득하게 됩니다만은 같은 정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미 조합원 제대로 채택하고 있으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수용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크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조합 설립에 동의는 했지만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두 가지 경우에서 현금 청산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수용 목적의 현금 청산을 위한 보상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청산 금액이 결정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제기하는 매도 청구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매도 청구 감정평가를 통해서 청산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감정평가 명령서에 기재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기준 시점이 각각 언제 결정되는지 알아두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분을 대상으로 조합이 제기하는 이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된 바가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매도 청구 대상자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분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 시점이 되고, 만약에 소장의 최고서를 첨부해서 송달한 경우에는 최고에 대한 회답 기간,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인데 이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평가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는 했지만은 추후에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현행 도정법 체계 하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만은 국법 적용 사건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준 시점이 정해졌다면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바로 기준 시점 당시에 어떠한 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느냐일 것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평가 방식을 적용한 현금 청산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다행히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때 유의할 것이 개발이익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판례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의 반영 수준은 해당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경우까지를 상정하거나 재건축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된 수준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에 객관적인 거래 가격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 역시 기준 시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까지는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매도 청구 과정에서 매도 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이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소송 과정을 대신해서 수행해 주게 되는 변호사님보다는 매도 청구 감정평가에 대응하는 감정평가 전략을 세워줄 수 있는 감정평가 전문가를 잘 만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매도 청구 소송 과정에서의 권익보호 문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